자,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특별하게 총정리 및 기말고사 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말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6월 15일 날에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2020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지냐 볼 수 있죠. 자,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으면서 자, 주관식은 우리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단답식과 자, 다음에 논술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이렇게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절대평가로 평점이 나가게 됩니다. 네, 절대평가로 평점이 나가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씩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과 주관식 위주로 이렇게 시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15문제를 낼 거고요. 그죠? 자, 최소 1점 이상을 두게 됩니다. 그죠?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관식을 점수를 잘 맞더라도 객관식에서 점수를 많이 못 맞으면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주관식은 자 단답식은 우리가 단답식은 5문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5문제를 내는 것으로 하고요. 논술식은 크게 2문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단답식은 자 하나당 자 지금 생각에는 1.5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1.5점 내지 뭐 1점에서 1.5점으로요. 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객관식과 그 단답식을 합쳐보면 최소 20점에서 우리가 22.5점이 되는 거죠. 22.5점. 자, 그 나머지 점수를 논술식으로 이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나머지를 이제 논술식으로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 기말고사의 어떤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예를 보여주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같은 것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자 배운 전 범위가 되는 겁니다. 배운 전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배운 전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광범위합니다. 실제로. 그죠?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문제는 당연히 내지 않겠죠. 그죠? 자, 하지만 굉장하게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의 가이드를 드릴 텐데요. 그죠? 자, 우선은 우리가 1주차는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지만 1주차의 어떤 원리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의 뭐 개념이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거기서부터 해서 자 요구 분석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요구 분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 저번 주, 그러니까 5월 25일 날에 올려뒀던 자, 요구 분석까지를 시험 범위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죠? 시험 범위로 정하는데요. 자, 있어서 조금 중요한 주제 위주로 출제를 할 예상이고요. 자, 교재와 함께 제가 출제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뭐 교수 학습 이론 같은 것도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HRD 담당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지 수업 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들이 자, 우선 이것부터 보죠. 자, 이것은 제가 시험 문제는 준비를 해 갈 것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이제 작년에 시험을 봤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말고사가 되겠네요. 1번부터 이제 이렇게 10번까지가 나오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 그죠? 네, 이게 5문제는 이제 이런 단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케이스 문제식으로 냈어요. 이 당시 때는 중간고사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인적 자본에서 다루는 범위보다는 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모두 17문장이 나오면서 문항에 따라 배점이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낼 텐데 시험 시간은 우리가 50분까지 할게요. 50분간.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자, 5시 5시부터 그죠? 자, 5시 30분부터라고 합시다. 5시 30분부터 그래요. 6시 20분까지인데요. 추가 시간은 제가 더 10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0분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60분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장소는 자 우리가 해화문학관 15호관이죠. 그죠? 자 해화문학관 15호관 자 번호로 말씀해드리면 학습번호가 15602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코로나19의 진단을 받으면, 그죠? 코로나19의 진단을 받으면, 자, 향후, 우리 1대1 뭡니까? 쌍방향. 여기서 쌍방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서 줌을 이용할 겁니다. 그죠? 줌 등을 이용하여 쌍방향으로 자,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마저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죠? 자, 학과 평균의 최하점을 부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학과라는 것은 우리 과목이죠. 그죠? 자, 이 수업의 최하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몸이 불편하신 상황이 있더라도 그죠? 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선 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학업
강의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사막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사막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을 이렇게 꼭 3시간을 제가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게 제가 보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도 이걸 많이 보셨죠? 여기 보면 이제 인적자원개발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인적자원개발론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 조직개발이라고 HRD를 네, HRD 활동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시간씩 하려고 했고요. 좋아요. 어떤 활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 우리가 2시간 정도로 이론 강의를 하고 활동으로 1시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강좌에 그러면 문제는 어떤 틀로 나느냐? 자, 우리 객관식과 주관식이지만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은 그죠? 자, 바로 HRD 담당자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인적 자본 형성 과정도 이제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좀 계산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HRD 프로그램의 개발 설계 운영도 좀 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하게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구 분석까지만 시험 범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HRD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전적인 HRD 프로그램을 선순환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뭐 피드백을 줘서요. 이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문적 사고를 나타내는 이 목적이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HRD 담당자로서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바로 이 부분이 약간 달라졌죠, 여러분들. 그죠?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변경되어진 강의 계획서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 있죠?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출석이 10%고요. 자, 과제가 50%입니다. 그죠? 이 과제와 기말고사가 이제 40%가 됐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자, 과제는 그죠? 과제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놀라셨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1주차와 2주차는 그죠? 기한 내 제출. 자, 이때 기한 내 뿐만이 아니라 그죠? 전화를 유무선으로 통해서 그죠? 자, 이때 외에는 바로 허락을 받았을 때 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 외로 이제 받았을 때의 제출하면 자, 출석 확인과 함께 자, 출석 확인과 함께 바로 뭐를 준다고 했었냐면 자, 대부분은 만점을 드린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자, 참고로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그죠? 자, 6월 15일까지 제 이메일로 제출하면 자, 어느 정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이때 어느 정도라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100% 만점을 두겠다 이런 말일 수도 있고 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 이메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세 번째, 우리 그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매 동영 강의 영상마다 댓글로 자, 질문을 하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해라 이 말이죠. 근데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죠?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6월 15일까지 자, 요새 댓글 해당 강의 영상에 뭡니까? 자, 댓글로 질문하면 자, 어느 정도 성적에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함께 한편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 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미연에 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출석은 자, 댓글 예를 들면 출석합니다와 같은 댓글로 대신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출석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학생이 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상외로 출결을 잘 하지 않는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보면 알 수 있지요. 강의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1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뭐가 작용하느냐? 바로 뭡니까? 바로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과제는 뭐 질문만 하면 거의 다 주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40%가 굉장히 결정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기말고사 보기 전에 다시 이렇게 써드릴게요. 기말고사 전에 자, 출석과 댓글로 댓글 과제를 할게요. 댓글 과제를 아이고 자 댓글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수업을 다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알고 싶은 자기 점수를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그 점수를 개인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너무 이렇게 있고요. 너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심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취업도 하셔야 되고 또 학점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음, 보시면 우리가 복습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는 자, 요렇게 제가 이제 폴드를 정리하고 있는데 보시면요.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1주, 2주, 뭐 3주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4주에는 인적 자본 계산하고 다음에 이제 개인 경력, 개인 개발에서 OJT와 OFJT 이 차이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교수 학습 이론도 있고 또 경력 개발과 조직 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요구 분석, 설계, 실험, 평가라고 돼 있었는데 우리는 이 요구 분석까지만 이렇게 시험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기말고사예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대략적으로 한번 총 정리를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가 1주차 때는 자, 1주차 때는 대략적인 뭐 개념, 자, HRD에 대한 뭐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뭐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알아봐야 될 게 바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우리가 뭐를 했냐면 바로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는 법을 강의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서를 실제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HRD 담당자는 이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인적 자원, 즉 HRD의 개념은 무엇이냐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간략하게 유인물들을 한번 쭉쭉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다.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우선은 HRD와 HRM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 이런 거의 기능과 영역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적 자원 개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성과 함께 말을 해 보았습니다. 뭐 이때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중요하죠? 자, 인적 자원의 의미를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적인 차원으로 조금 나누어서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인적 자원 개발의 의미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조직의 성과 향상 목적으로 개인의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조직의 환경과 동기부여 체제를 재구성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뛰어난 인재가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그 조직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따라서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그 조직은 그런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도 말을 해 봤죠. 그래서 미국 훈련개발학회와 또 맥길리와 맥린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어떻게 되면서 즉 기술 고도화와 정보화, 세계화, 인간 중심의 사회가 됨으로써 과거의 특정 직무의 지식과 기술을 넘어서면서 현재에는 대인관계 능력과 외국어, 정보 활용 능력, 네트워킹 능력 등 과거에는 없던 능력들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쭉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의 인적 자원의 자질과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이제는 조금 느낄 수 있겠죠. 이러한 능력들을 잘 파악해서
배양시키고 함량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 그걸 우리가 직무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한 데 있었죠. 직무훈련 프로그램들을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와 인적 자원 개발의 관계. 자, 우리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인적 자원 관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떻게 보면 인사 시스템 전반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인재를 채용하면서부터 채용해서 인재가 이제 어떤 역할을 다하고 퇴직에 이르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적인 측면으로 분석하며 해석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자, 인적 자원 개발은 그 과정 속에서 교육과 훈련의 측면, 좀 더 지엽적이면서도 협소한 의미로서 학문의 영역을 이룬다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인적 자원 개발의 용어 정리 등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 사이트를 예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쭉쭉쭉 한번 봤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어떨 때 교육이 쓰이고 어떨 때 훈련이 쓰이는지, 자, 이런 성격 같은 것들은 자,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는 건 한번 읽어볼까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사실상 직업 훈련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직업 교육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직업 교육은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재 직무를 유지 개선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또 여기 보면 실업교육이라고 나왔어요. 농업이라든지 상업, 수산업, 해양, 가정, 보건, 간호 등과 같이 자,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수준에서 실시되는 교육을 우리는 실업교육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교육인데요. 실업교육과 기술교육은 자, 우리 동일한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을 겁니다. 기술교육은 자,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산업교육은 이게 굉장히 더 큰 포괄 개념이고요. 생애교육은 취약점부터 시작하여 평생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자면 종단적인 의미가 가미된 개념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생교육과 사업 내 직업훈련 분담금 다른 의미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기획할 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용어를 써서 뭡니까? 혼란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주차서부터 해서 자, 하고요. 자, 이게 1주차에서부터 쭉쭉 나가서 3주차에 이르기까지를 아마 봤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4주차에 이르러서 그죠? 이게 주차를 쓰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인적 자원 개발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자, 인적 자원이라는 말은 왜 우리나라한테 특히 중요하냐라면, 자,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천연 자원이 그만큼 부족한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채널은 인적 자원이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인적 자원 추정하기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을 그죠? 인적 자본을 계산해서 아마 저한테 보내셨을 겁니다. 물론 안 보낸 학생도 있지만요. 자, 이러한 인적 자본은 이제까지 쓴 돈에 비하여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인적 자본을 더 배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부터 양적으로 교육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여서 인적 자원,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쭉쭉쭉 인적 자원 계산하는 부분인데 투자 수익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여기 요 부분 있죠. 교육비. 이 교육비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수입이란지 산출이란지 이런 개념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육비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마만큼을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전체 교육비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공교육비로 넣을 것인지 또는 부담의 주체에 따라서도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교육비의 정도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인적 자본의 개념을 또 해설할 때 필요한 것은 왜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교육을 받아야 되죠? 라고 자, 직장에 있는 교육생들이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자, 우리가 요렇게 그 다음 주부터 했던 건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교육 훈련의 방법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자, 개인 뭡니까? 훈련. 자,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죠? 자, 개인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 개발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은 자, 이 개인 개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개발 알아봅시다. 자, 그렇습니다. 교육훈련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 활동 차트에서 이렇게 봅시다. 교육 훈련의 방법은 자, 분명 알겠지만 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능력에 맞게끔 맞춤식 교육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대1 교육인데요. 그 1대1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든지 교수자, 그죠? 또는 환경이 그만큼 구비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을 가르치는데 교실 하나를 이렇게 주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수준에 따라서 수업을 기획해 보는 것, 이것도 역시 HRD 담당자의 역할, 그리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문가와 우선은 초보자, 이렇게 상급자, 하부급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는 아무래도 탐구적이고 경험적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받는 형식이 낫겠죠. 그래서 토론식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급자는 우선 내용 지식을 많이 그 주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겠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OJT라든지 자, 여기 봅시다. 교육 훈련 방법을 구분하는 기준이 업무 환경, 시간 내, 장소에 있지만 여기서 보면 OJT와 OFJT로 나눌 수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장소적 측면,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업 내에서 하느냐, 그 기업에서 외주를 줘서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시청각 미디어 교육과 이러닝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하는 것들은 시청각 미디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러닝에 좀 더 가까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원격 수업은요.
다음에 직무훈련, 뭐 OJT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그 학사생한테 우리가 S전자나 혹은 L전자에 취업을 하느냐, 이건 좀 달라요. 그죠? 왜냐면 S전자, L전자 서로 다른 기업 문화, 특성, 목표, 생산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에 맞는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놔야 되는데, 자, 여기 봅시다. OJT는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JIT라는 것은 여기 JIT라는 것은 Job Instruction Training이라고 해서 자, 직무 훈련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러면서 쉽게 말하자면 일하면서 교육받는 것 그런 것들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 치과기공사에서 처음 일하게 된 치공과 졸업생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줬을 겁니다. 그래서 뭐 피드백과 팔로우업에 대한 뭐 이런 차이도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어떤 일을 초급 과정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just do it training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무슨 개념들이냐? 그죠? 직무 순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얘기를 했을 텐데요. 순환 배치를 하는 거죠. 이때 직무 순환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죠?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직무 순환을 조금 편파적으로 쓰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의 대상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한 곳에만 너무 있다 보면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로서는 이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뭐 이런 것들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순환은 왜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그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은 어, 오지형일 수도 있고요. 사지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이제 유연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지형에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봅시다. 경영상 이유로 뭐 이렇게 뭐 순환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굳이 교육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코치와 멘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조력해 주는 거. 그죠? 자, 심리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한다면 우리는 멘토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코칭보다는 멘토링이 좀 더 큰 개념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개인 개발은 우리가 자, OJT와 자, up, JT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OFJT 한번 알아봅시다. OFJT라는 것은요, 직장 내 교육 훈련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on job training이라서는 그 직장 내에서 하는 훈련일 수 있고요. off JT라는 것은 그 직장 밖에서 하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off JT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직장 내 훈련과 직장 밖에서 혹은 외에서 하는 훈련 이렇게 좀 나눠봤다는 거. 그래서 off JT의 장단점을 유념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때 여러분들이라는 것은 HRD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있죠. 자, 이때 설계한다면 해서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자, 토의 토론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시청각 미디어 교육은 종류는 뭐가 있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침 우리가 이 당시 때 자, 교육부에서 전국에 있는 유초 중등 학교에 이제 공문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의 수업 유형에 따라서 출결 확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 수업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과 콘텐츠 활용, 과제 수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 학습 방법이란 것들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요.
음, 그 경험자 범배는 사례 연구, 인바스켓 기법, 그다음에 비즈니스 게임, 뭐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것들이 있죠. 특히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것은 그죠? 팀별로 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바스켓이라는 것은 우선 바스켓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넣어두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지 내용적 지식이 중요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죠? 내용적 지식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어떠한 유형으로 구성해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또 시험이란 게 우리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여기 봅시다. 경험적 학습 방법 같은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법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요. 그다음에 교류 분석이라는 거 TA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또는 감수성 훈련을 하거나 좀 정서 심리 상담을 할 때도 역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습니다. 그죠? 자, 이때 잠깐만요. 이게 교류 분석 같은 것들은 좀 알아두는 게 좋죠. 자,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좀 쉰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